안녕하세요. 오늘은 방학동 단독주택 리모델링 현장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뉴마이하우스의 정진아 대표고요. 어, 제가 오늘 두 번째 방송입니다. 두 번째 방송이고 어색한 게 조금은 사라졌는데 아직도 많이 어색합니다. 어버버거려도 이해해 주시고요. 우선은 제가 화면 각도를 지금 이렇게 좀 삐뚤게 좀 해놓은 이유는 이쪽에다가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시공했던 현장들 사진들이나 동영상들을 이쪽에다가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쪽을 좀 여백을 좀 뒀어요. 여기 있는 스매그 냉장고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면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방학동에 있는 한 70년대, 80년대에 지어진 전형적인 2층 단독주택이고요. 삼각형의 지붕을 가지고 있고 옛날에 그 80년대, 70년대 주택들이 저렇게 그 삼각형 지붕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면은 그 1층과 2층 면은 벽체는 이제 양옥 스타일로 해가지고 벽돌로 연화조 구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벽돌로 구조체가 이루어져 있고 지붕의 재료는 목재 옛날 한옥 스타일로 지어진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이브리드 스타일로 위에는 목재, 한옥, 그다음에 아래는 양옥, 연화조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 주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보면은 외관도 뭐 가장 80년대에 집장사 하시는 분들이 지어졌던 스타일이고 현관 입구도 보면 현관이 굉장히 1층,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런 주택들이 밑에가 사실은 2층 주택인데 사실은 이제 건물 대장을 띄면은 1층 단독주택으로 돼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1층은 지하로 표기가 돼 있어요. 지하로 표기돼 있어서 기존에는 보통 지하에는 임대를 주고 그 다음에 1층에서 이제 건축주가 주거를 하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1층은 뭐 말할 거 없이 조금 좀 구조가 복잡하고 또 특히 또 여기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 주택 같은 경우는 지하가 지금 두 세대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합이 지하에 두 세대 임대용, 1층이 이제 건축주가 거주하던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층에 2층 건축주가 주거하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현관이 굉장히 뭐 당연히 오래됐으니까 올드하지만 좁고 불편합니다. 그리고 2층 등기상에는 1층을 들어가면은 그 목재 무바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벽 전체에 둘러져 있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저렇게 내부 인테리어 하는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해서 많이 했죠. 뭐 사실 지금도 목재로 도배 마감 대신 두르면은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지만 저게 지금 만약에 집 컨디션을 잘 공사를 해놓고 나서 목재로 벽 마감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단열이나 그런 뭐 창호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시공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목재로 됐을 때 이 결로로 인해서 열교와 결로로 인해서 이제 습기가 벽면에 붙고 지금 외부 마감재 아니죠 내부 마감재의 목재 루바 지금 목재들이 거기 이제 습기가 머물어서 이 곰팡이가 많이 쓸어서 저런 주택의 특징이 문 열고 딱 들어가면 냄새가 팍 나요. 곰팡이 냄새가. 80년대 주택 특히 내부 목재로 내부가 이제 마감되어 있는 그런 주택은 곰팡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뭐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거는 거기에 곰팡이 뭐 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24시간 같이 생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지하에는 두 세대 임대용, 1층은 그냥 건축주가 한 세대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은 이 박공지붕에 공간이 좀 있었어요. 공간이 있어가지고 저 부분에 건축주분께서 그 다락방을 복층으로 만들기를 희망하셔서 저희가 설계도 그렇게 방식으로 했고요. 기존의 주방 스타일 보면은 조금 그나마 싱크대는 한번 하신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하신 것 같지만 주방 자체가 조금 좁은 편이고 좀 들어앉아 있는 편이고, 그리고 화장실은 넓지만 욕조도 없고 막 세탁기들 다용도실이 없다 보니까 세탁기가 들어가 있고 변기만 있는 뭐 그런 앉아서 세수하는 그런 방식의 욕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대 세대용 욕실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뭐 심플하면서 좀 샤워하기도 좀 힘들고 세워서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하에 임대용 주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누가 봐도 임대용, 요즘은 저런 스타일의 욕실을 보유하고 있으면 임대를 잘 들여오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좀 현관 부분도 이게 현관인지 뭔지 좀 애매한, 그렇습니다. 방학동 단독주택은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공사 기간 한 약 3달 정도 걸렸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진을 보면은 기존에는 돌 마감되어 있던 것들을 외단열로 마감을 해서 새집 같은 느낌도 들지만 기능적으로 사실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외단열하고 내부 단열 양쪽에서 단열을 해가지고 기존보다 단열 성능이 월등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보면은 기존에는 그 돌로 낮은 돌로 해서 난간대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난간대들을 다 안전 기준에 맞춰서 높이고 그다음에 스틸 제품으로 깔끔하게 좀 약간 현대적이고 모던하게 공사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다시 여기 집을 구조를 설명드리자면 기존에는 듣기상 있는 지하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1층으로 보였던 구간이 두 개 세대로 나눠서서 임대용이었고 2층에 건축주가 주거를 하고 있는 세 가족이 세 세대가 이렇게 거주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공사 이후에는 1층은 그러니까 지하로 표기된 곳은 어르신들이 부모님이 거주를 하고요. 원래 두 세대였지만 그걸 한 세대로 통합을 해가지고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좁았던 곳이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이 이제 주방도 조그만 게 두 개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지고 거실이 굉장히 넓어졌죠. 넓어지면서 저희 벽을 이제 좀 허문 곳들은 H빔으로 구조 보강을 하고 그리고 이 비구조한 것들이 사실은 벽 안에 숨어가지고 안 보이면 제일 좋은데 기둥들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간혹. 그리고 기둥이 중간에 있는 게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H빔들을 목재로 마감을 해서 또 디자인적으로 좀 풀어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나쁘지 않죠. 보면은 집안에 이렇게 기둥이 목재 기둥이 있는 것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는 1층은 부모님들이 거주를 하시고 이제 2층 그다음에 2층하고 다락방을 저희가 공사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2층과 다락방 2.5층은 이제 우리 건축주분들 그 젊은 부부분들하고 애기하고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관도 좀 넓어지고 깔끔해지고 그리고 현관무 저희 뉴마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창문하고 현관문은 굉장히 좀 좋은 걸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복도가 있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실이 있다든지 해서 외풍을 기본적으로 한번 막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열 성능이 높지 않은 그냥 외기만 막아줄 정도로의 현관문, 우리 일명 뭐 방화문이라고 그러죠. 그런 스틸로 된 제품을 써도 무관한데 단독주택은 현관문 열고 가면 바로 외부에요. 바깥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혹독한 그 겨울에 영하 막 5도, 10도 그런 찬 바람들을 문 하나가 모든 걸 다 막아야 돼요. 걸러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은 문을 써야 됩니다. 근데 또 뭐 단열 성능이 너무 좋다고 해서 뭐 막 문은 문대로 두껍고 막 털이 북슬북슬 나 있고 그런 문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분들이 그 굉장히 디자인도 예쁘고 단열 성능도 높은 제품인데 국산 제품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00% 전 현장은 저렇게 단열 현관문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 문을 쓰게 되면은 중문도 필요 없어요. 중문은 단지 공간의 분리 또는 뭐 시선 차단 뭐 그런 역할을 뭐 당연히 또 냉기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저 단열 현관문 하나만으로도 단열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보면은 이렇게 또 1층하고 다르는 조금 더 아기자기한 맛이 있죠. 아기자기한 맛이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계단도 보이죠. 계단은 이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계단이고 이 부분은 여기 건축주분이
그 남편분이 피규어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 피규어 장식장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벽에 굉장히 상당수가 피규어를 진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리고 주방도 그 거실 쪽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일반적인 주방보다는 조금 굉장히 이쁘죠? 일식집처럼 좀 이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요리할 맛도 나고 또 식사할 때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이 집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다락방이죠. 원래 없던 공간이 이제 단독주택 리모델링을 통해서 넓은 공간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글쎄요, 이 공간을 놀이방으로 쓰실지 뭐 잠자는 곳으로 쓰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2층에서 바로 이렇게 복층 올라가는 계단처럼 해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회사 이제 구김이라고 해가지고 그 디자인을 이제 단독주택을 구매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이제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저희가 디자인 제안서를 이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좀 살펴볼게요. 살펴보면은 이 집이 1층이 한 30평 되네요. 1층이 30평 되고 2층이 29평.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원래 있던 평수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 다락방이 13.8평이 생겼네요. 13.8평이 생겼으니까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뭐 잠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렇게 뭐 마감재 표시까지도 이렇게 외형 이렇게 디자인 제안을 해서 건축주분들이 시공 전하고 시공 후하고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그리고 견적이 왜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떤 재료를 써서 어떤 데를 철거를 해서 나왔는지 좀 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북처럼 해서 만들어서 나갑니다. 만들어서 나가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간단하게 비포 애프터 식으로 해서 공사 했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공사 과정이죠. 공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부 인테리어는 사실 뭐 저희 공사비에 뭐 한 20%? 뭐 그 정도 비용만 차지할 뿐,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비는 그 우배수, 뭔가 배관들이나 수도관이나 전기, 그다음에 구조보강, 단열, 이런 것들이 공사비를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해요. 이제 건축주분들은 뭐 공사할 때 중간에 오시면 보시겠지만, 그러기 전에 입주를 했을 때는 못 느끼죠. 그냥 뭐 외부 마감재만, 내부 마감재만 보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 집 같은 경우는 뭐 화장실 위치라든지 또는 주방 위치들이 바뀌면서 거기에 따른 배관들을 현대식으로, 기존에는 좀 좁은 뭐 하수구나 좀 오래된 수도관이라서 때가 많이 끼었거나, 뭐 난방 같은 경우는 옛날에 뭐 동파이프를 썼다거나 뭐 그러면은 다 현대적으로 재시공을 다 하고요. 그래서 보면은 바닥에는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배관들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구조 보강입니다. 구조 보강인데, 이렇게 철거를 하고 저희가 벽을 이제 아까쯤에 1층 같은 경우 2세대였잖아요. 그러면은 세대 간의 벽이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철거를 하고 H빔으로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중에 마감됐을 때는 거기를 이제 중간에 사실 기둥이 있는 게 가장 구조적으로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스판이 길게 구조 보강이 될수록 좀 이 하중이 이 밑에서 한번 좀 받쳐주는 것이 훨씬 더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기둥이 있는 게 좋고, 근데 그 기둥을 그냥 살리는 것보다는 좀 목재나 뭐 다른 재질로 마감을 해가지고 디자인을 자연스럽게 집안에 흡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 보강을 할 때 이거를 꼭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업체들이 이제 공사를 하더라도 구조 보강할 때 꼭 지켜보아야 될 것이, 이 위에는 구조 보강을 이제 천정에 지붕에는 구조 보강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밑으로 하중을 받치는 이제 기둥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거기 부분하고 이렇게 하중이 있으면은 이제 바닥 면에서 이제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업체들이 이거를 그냥 바닥에 그냥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강마루가 돼 있다, 장판이 돼 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벗겨내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바닥이 굉장히 튼튼한 걸로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8, 90년대 주택 같은 경우는 거기에 얇게라도 한 5cm라도 3cm라도 거기에 이제 단열재를 넣는단 말이죠. 스티로폴을 넣고, 그러니까 그 위에 바닥 엑셀 난방을 깔고 몰타를 치는 방식인데, 그 위에다가 구조 보강을 세우게 되면은 뭐예요? 스티로폴 위에다가 그 구조 보강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무거운 게 스티로폴이 그걸 어떻게 버티겠어요? 몰탈 무게도 무겁지만, 몰탈은 굉장히 스티로폴과 같은 면적으로 평평하게 있으니까 좀 버티지만, 기둥으로 했을 때는 작은 면적에 많은 하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놓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밑에 몰탈 밑에 스티로폴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붕괴하게 되죠. 이렇게 붕괴하게 된다면은 집이라는 거는, 이 구조라는 거는 조금이라도 한번 이제 구조를 세워두면은 조금이라도 이게 유격이 있거나 흔들림이 있으면은 문제가 커요. 굉장히.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사진에 보여준 것처럼 땅을 지금 자세히 보면 몰탈이 보이시죠? 맨 위에 몰탈이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스티로폴 얘기했는데, 스티로폴 전에는 단열재가 아니라 모래나 또는 강자갈 그런 자갈들로 그 자갈을 둔 이유는 잡열이 아니고 잡열을 잡아두기 위해서, 그냥 집에 좀 그 난방했던 걸 좀 열기를 잡고 있기 위해서, 단열이 아니라 그걸 많이 해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역시 푸석푸석한 부분이거든요. 푸석푸석한 위에다가 구조 보강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의 기초 바닥이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집의 기초 바닥, 슬라브 바닥, 기초 바닥이 있고, 그 위에 단열재나 콩자갈 등이 깔려 있고, 그 바닥에 엑셀 난방이 깔려 있고, 몰탈이 깔려 있단 말이죠. 그 위에다가 바로 얹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유격이 생기기 때문에 붕괴되면서. 근데 그 붕괴될 수 있는 요소들은 다 긁어내야 돼요. 다 긁어내고 기본 베이스인 기초나 슬라브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 슬라브 기초에다가 구조 보강을 대야 돼요. 정확하게, 기밀하게 밀실을 시켜서 나중에 공사 이후에도 유격이 안 생기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구조재가 각파이프가 됐던 H빔이 됐던 그 자리는 저렇게 파가지고 기초 자리에다가 탁 고정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몽몽 마감재, 무슨 마감재 다 써봐야
이 구조 보강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뭐 집이 나중에 뭐 그렇게 해놨는데 몇 년 내에 균열 생기고 뭐 그러면은 균열로 인해서 배관들이 터져서 누수가 생기고 바람이 들어오고 이거는 또 그나마 좀 작은 사례겠지만 뭐 붕괴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 우리가 늘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모두가 얘기하는 기초 구조 보강을 꼭 파가지고 가장 베이스에다가 받아서 기밀하게 밀실하게 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위를 이제 기본적으로 박아져 있으면은 그 이제 윗부분에 이제 제가 아까쯤에 7, 80년대 주택들이 이제 위에는 한옥 구조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목조 주택으로. 그래서 여기도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다 목재예요. 막 많이 사가 있죠. 사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하나 스틸 제품으로 또 자세히 보시면 스틸 보강한 것들이 삼각형들이 계속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이게 그 트러스 구조라고 해가지고 일직선으로 하기보다는 삼각형 구조들이 이렇게 우리 교량 같은 데 가도 보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좀 힘을 좀 많이 받는 구조의 형태이서 그 목재를 이렇게 일렬로 각 파이프나 스틸 제품으로 해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트러스 구조로 그 밑에 기초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구조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다락방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그 리모델링 이번 방학동 현장의 주된 공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전에는 이 공간이 그냥 비어 있었죠. 그냥 뭐 잡스러운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구조 보강돼 있었던 것들을 스틸 구조로 간단하게 체결화 시키고 그 빈 공간을 트러스 구조로 해서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구조 보강할 때는 그 구조 보강재가 매치빔이 될 수도 있고 각파이프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벽돌로 싸서 면으로, 그 보호가 아닌 그 면으로 해서도 구조 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은 벽돌로 면으로도 싸서 보강을 하고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더 집이 튼튼해지겠죠. 튼튼해지고 그렇게 되고 보시면은 다락으로 원래 없던 공간이죠. 그래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들 공사하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또 다락방에서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지 않도록, 추락하지 않도록 목재로 난간대까지 되어져 있고, 역시 뭐 난간대 옆에도 보면은 이거는 목재가 아닌 그냥 도배로 해서 마감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역시 구조 보강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이네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입주했을 때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사하기 전에는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집에 이제 삼각형 지붕을 보유하신 또는 구매하신 단독주택 건축주분께서 다락방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현장 같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좀 이 공간이 좀 높아야 돼요. 이 지붕 높이가 너무 낮으면은 저희가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그 다락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이가 뭐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지붕이 낮으면 지붕 펑 날려버리고 높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도 그러면 좋죠. 이 집도 사실은 저희가 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왜 건축주분이 큰 비용 들여서 공사를 하는데 저 오래된 나무를 저 안에다 놔두고 또 마감을 했겠어요. 왜냐면은 이 지붕을 완전히 철거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은 대손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조금
뭐 설계비도 이제 건축사 사무실 통해서 설계비도 들지만 설계사무소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건축물 대장하고 집 실제 사이즈하고도 맞아야 되고 뭐 집에 사실 옛날 80년대 주택, 70년대 주택들이 건축물 대장하고 잘 안 맞고 또 약간씩은 불법적인 요소들이 조금씩 다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양성화를 좀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것이 조금 공사비도 좀 절약될 수 있고 그리고 좀 규제도 좀 덜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참 방송에서 이게 굉장히 말하기가 참 애매한 부분인데 다음에 한번 제가 정리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다락방이 새로 생긴 방학동의 2층 단독주택을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방송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